오늘은 아이폰 7 2021년에 써도 될까라는 주제로 아이폰 7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폰 XS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 XS는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마스크 쓰고도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실제로 그렇게 써봤는데 인식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결국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워진 게 좀 지문인식이었는데 그래서 서브폰 겸 케이스 없는 생폰으로 쓰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중고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 상처들이랑 액정의 기스가 매우 눈에 띄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기스는 뭐 요런 부분의 기스라든지 요런 부분 기스들이 있고, 이렇게 모서리 쪽이나 이런 본체를 봐도 이런 부분 보이시죠? 네, 이렇게 뭐 찍힌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중고폰이라서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하지만 이 정도 기스는 뭐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아이폰 7은 2016년도에 출시가 되었으니 이제 4년이 조금 넘은 듯 하네요. 아이폰 7의 색상은 실버, 골드, 로즈 골드, 매트 블랙, 제트 블랙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폰의 색상은 실버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즈골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로즈골드를 보면 뭔가 되게 촌스러운 느낌 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버나 블랙이 가장 무난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먼저 디자인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어폰 단자는 따로 없고 스피커 구멍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쪽 페이크예요. 이쪽에서만 스피커가 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전면부 귀에 대는 이 부분에서도 스피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사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운드를 일단 아무거나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운드를 한번 재생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전면부 그리고 하단의 이쪽 부분에서 스피커가 나오는데 지금 볼륨 상태는 최고로 올린 상태이고요. 대충 느낌만. 네, 이 정도의 스피커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스테레오 사운드 치고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하지만 또 못 들어줄 만큼은 또 아니에요.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그냥 무난합니다. 디자인은 다들 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쪽에는 지문 인식 터치 부분이 있고, 디자인은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만합니다. 자, 무게는 138g으로 그냥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디스플레이는 4.7인치 16:9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1334 곱하기 750 크기의 HD 등급입니다. 요즘은 4K 영상, FHD 등급의 영상들이 많아서 HD 등급이면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글을 읽거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읽어봐도 뭐 크기라든지 이런 글을 읽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되게 잘 보여요. 그리고 읽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스크롤바를 내리더라도 지금 화면에는 이거 빛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스크롤 내리는데도 부드럽게 되게 잘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는데도 전혀 눈이 아프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화면에 3D 터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기능을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번 그냥 터치를 하면 실행을 하게 되고 앱을 누르는 힘을 좀 더 세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햅틱식으로 진동이 손에 전해지면서 이런 기능들이 뜨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여러 기능들을 조작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폰을 계속 써봤는데 버벅거리거나 프레임이 끊기는 현상 같은 거는 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출시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 현역으로 띄워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세서가 A10 퓨전 CPU가 들어가 있는데 램은 2GB 들어가 있고요.
이 CPU가 2019년에 발표한 아이패드 7세대에도 똑같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사양 폰 게임은 다 돌아가고요. 다음은 카메라를 볼 건데요. 카메라에 인물 사진 모드가 없어요. 인물 사진 모드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아웃포커싱은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4년 전에 나온 폰인 걸 감안하면 화질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7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에 f1.8 조리개가 들어가 있고, 요즘 나오는 아이폰 12나 아니면 아이폰 11, 아이폰 XS 등에 비하면 굉장히 사진의 화질은 거기에 비하면 떨어지긴 하지만 주간 사진이나 이런 조명이 있는 곳에서는 사진이 굉장히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야간 사진은 역시나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카메라 모드에는 인물 사진 모드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아이폰 7 플러스 모드에는 또 인물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7에서는 인물 사진 모드가 없습니다. 아이폰 7에 이제 지문 인식을 위한 이 홈 버튼에는 햅틱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눌리는 게 아니라 진동을 줘서 눌리는 느낌이 나게끔 하는데요. 지문 인식이 되게 빠르게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잠겨 있는데 바로 켜진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누르면 지문이 풀리면서 잠금 해제 문구가 뜨고, 한 번 더 이제 힘을 줘서 누르게 되면 열리는 방식인데, 지문 인식이 빠르기 때문에 되면서 바로 누르더라도 이게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되게 편리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얼굴 페이스 아이디가 계속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에 비하면 다시 지문 인식이 되는 폰을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다시금 느끼게 하는 핸드폰입니다. 처음에 지문 인식을 할 때 잡는 방향을 설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이 방식 말고 어느 각도에서 잡아도 이게 지문이 다 잘 풀리거든요. 뒤집어서 이렇게 잡더라도 잠금이 해제가 되고, 옆에서 잡더라도 잠금이 잘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잡아도 지문 인식이 되어서 잘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수 방진이 IP67 등급이라서 저는 믿고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수 없으니 가급적 피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년 전에 이 아이폰 7 맥스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맥스를 사용할 때 친구가 저처럼 흐르는 물에 씻었다가 침수가 됐어요. 그 당시 침수 고장으로 고객 과실로 이제 애플에서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복불복,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흐르는 물에 핸드폰을 씻는 행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년 전에 제가 이 아이폰 7 플러스를 사용할 때 가장 불만이 있었던 게 배터리였어요. 지금 이 아이폰 7은 플러스보다 배터리 용량이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1960mAh인데요. 이 배터리 용량이 좀 작은 편이고 금방 배터리가 좀 소모되긴 합니다. 근데 배터리 용량이 얼마든 간에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게 조금 또 다르잖아요. 수시로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사용자가 있고, 수시로 충전을 해줄 수 없는 사용자가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좀 추운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좀 추운 데서 오래 있으면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려요. 한 20% 남아 있었는데 그냥 꺼져버리는 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성질이 납니다. 폰 없이 생활하기가 요즘은 좀 쉽지 않잖아요. 약속이 있는데 배터리가 20% 남았어. 근데 가는 길에 그냥 꺼져버리고 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충전시키라는 이제 충전 표시가 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까먹었어요. 사실 까먹었어요. 까먹고 서브폰으로 7을 구매해서 지금 사용 중인데, 날이 요즘에 춥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방전이 그렇게 되어서 핸드폰이 켜지지 않는 상황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원래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춥다고 이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거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 20% 남아 있다고 떠 있는데 멀쩡한데 그냥 이게 꺼져 버리거든요. 물론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걸 수도 있겠죠. 날씨 탓이 아니라도 실제로 구동했을 때 5-6시간이면 숨 넘어갈 듯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보조 배터리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플러스 모델을 사면 배터리 용량이 좀 커지긴 합니다만 요즘 작은 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iOS도 업데이트가 지금 최신 버전 14.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상황인데 구동도 굉장히 부드럽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사파리 앱을 열어서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네, 이 정도 구동 속도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구동 속도가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이 정도로 구동 속도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럼 2021년에도 이 아이폰 7을 과연 지금 이게 쓸만한가? 개인적인 결론은 충분히 쓸만하다입니다. 구매하시거나 서브폰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